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신체활동 지원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투약 돕기 1번. 다음 중 경구 투약이 가능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경구, 구강, 입이죠. 그래서 입으로 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약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경구 유동식 대상자입니다. 2번에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투약 후 약물을 잘 삼켰는지 확인한다. 3번 물약을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물약의 양이 적을 때는 바늘을 뺀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4번 소량의 물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폐렴 치료 후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하루 3번 이상 3회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때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3번이에요. 복용 후 입을 벌리게 하여 모두 약을 삼켰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번이에요. 복용 후 입을 벌리게 하여 모두 삼켰는지 확인한다. 5번 다음 중 알약 복용 시 위장관에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용이하다는 것은 잘하게 하는 방법은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준다입니다. 6번에 적은 용량의 물약을 구강으로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 준비할 물품은 이 중에서 바늘을 뺀 주사기가 좋겠죠. 3번 주사기입니다. 구강, 경구, 입이에요. 자, 7번 안약을 투여 시 점적하는 정확한 위치는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이죠. 그런 말을 이렇게도 씁니다. 아랫눈 꺼풀 외측 결막 1번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로 그림으로는 라입니다. 라. 그래서 그림으로 잘 나오니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9번에 다음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안약을 투약할 때는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눈 눈꺼풀 중앙에 투여하도록 한다. 10번에 안약을 각막에 직접 점안한 것은 결막에 점안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막에 점안한다. 점안한다는 것은 안약을 떨어뜨린다는 뜻이에요. 11번 다음 중 귀약을 투여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약물을 떨어뜨리고 나서 점적 후 귀 입구를 잠깐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17번, 12번 귀약을 투여 시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하기 위해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요. 후상방입니다. 귓바퀴 2개, 귀를 말해요. 13번 안연고를 투약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부 결막낭 바깥쪽 3분의 1이죠. 그래서 연고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요. 2번 하안검 아래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짠다. 안쪽에서 바깥쪽. 14번 안연고를 투여할 때 정확한 위치와 방향은 하부 결막낭 아래쪽 결막낭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짠다. 안쪽에서 바깥쪽. 우리가 닦을 때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요. 15번 대상자에게 안연고 투여 후 대상자의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의 처리는 깨끗한 솜으로 닦아낸다. 그러면 깨끗한 솜을 우리 병원의 용어로는 멸균솜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멸균솜은 병원에만 있는 거예요. 멸균적인 기계를 들어갔다 나온 것을 멸균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걸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16번 안연고 투여 시 처음 나온 것을 꺼즈로 닦아서 버리는 이유는 앞에 입구를 막고 있는 부분은 찌찌로 간주해요. 찌찌를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마요네즈를 쓰거나 케첩을 쓸 때도 앞에 조금 있는 것은 짜서 버리고 그 다음 것을 써야 맞아요. 자, 집에서 후시딘을 발라줄 때도 앞에 연고를 조금 짜서 버리고 그 다음 것을 발라주는 게 깨끗하죠. 그래서 2번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으로 간주합니다. 앞에 입구 막고 있는 부분을. 17번 냉장고에 있던 귀약을 투여할 경우 올바른 방법은 그렇죠. 갑자기 차가운 것을 넣으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5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약한다. 우리 체온 6도 5부와 비슷한 온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자극을 받지 않아요. 18번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러움이죠. 우리가 귀에는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밖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번 주사 주입 직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는데 지그시 눌러준다. 우리가 영양제를 맞았어요. 그러면 바늘이 혈관을 뚫었죠. 그리고 바늘을 빼면 혈관이 뚫린 자리가 구멍이 나요. 그 구멍을 지그시 압박을 하듯이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비비면은 안 되는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피라는 것은 혈관 안에서 그 모양을 유지해요. 그런데 혈관이 터져서 밖으로 피가 새면은 살 속에 들어가면 적혈구가 파열이 되면서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죠.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멍이 든 것을 발견했을 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볼 때 우리 어머니 때리니? 꼬집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소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주사를 맞았을 때는 멍이 들지 않도록 지그시 압박하듯이 눌러준다. 그 구멍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새서 터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는데 지그시 누르도록 한다. 20번 다음 중 주사 주입 대상자의 수액병의 높이로 오른 것은 심장보다 높아야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똑똑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은 중력의 힘으로 들어가고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나 중력의 힘으로 나가야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21번 대상자에게 정맥주사를 주입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링겔병,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그래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똑똑 떨어지도록 한다. 22번 다음 중 알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습하고 한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고 약이 변질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조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1번이에요. 23번 다음 중 시럽제 약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떠한 약들은 햇빛을 받으면 약이 변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갈색병에 담아서 보관하고요. 또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거기 병에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서늘한 곳에 두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약병에 직사광선이 통과하면서 약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24번 다음 중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2번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하도록 한다. 날짜가 지난 약은 폐기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열은 약은 오래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안약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었으면 한 달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25번 다음 중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은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변질되죠. 그래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2번이죠. 2번 알약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26번 약의 성분이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5번이에요. 안약이나 귀약은 상온에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